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죠. 쿠팡이랑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쿠팡이 코인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파볼 내용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쿠팡이 직접 코인을 발행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돈 주고 받는 그 방식 있잖아요. 그 길, 뭐랄까 결제 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더 좋게 만들려는 그런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 결제 배관이요? 그 비유 괜찮은데요. 네, 지금 카드 결제는 사실 중간에 거치는 데가 많잖아요. 카드사도 있고 퀴지사, 은행, 꼭 시내도로 같아요. 신호등도 많고 중간중간 돈, 수수료도 내야 하고 또 판매자한테 돈이 딱 도착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렇죠. 근데 쿠팡이 하려는 건 그 옆에 그냥 뻥 뚫린 스테이블 코인 전용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거죠. 수수료 낮추고 정산 빨리 하고 특히 해외 거래할 때 복잡한 거 그거 좀 쉽게 풀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와, 고속도로 비유하니까 확 느낌이 오네요. 그럼 오늘 얘기 핵심부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쿠팡은 코인을 새로 찍는 게 아니라 돈이 다니는 길을 바꾸려 한다. 아마 이 관점으로 보시면 쿠팡의 속내가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네, 돈이 다니는 길을 바꾼다. 좋습니다. 자, 그럼 왜 쿠팡이 이 길을 택했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러려면 일단 지금 우리가 쓰는 결제 방식, 이게 뭐가 좀 불편한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온라인 쇼핑할 때 카드 긁으면 끝인데 듣기로는 판매자분들은 돈을 바로 못 받으신다고. 네, 정확해요. 소비자가 결제 완료 딱 누르는 그 순간이랑 판매자가 그 돈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되는 시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단계랑 시간이 있어요. 단계라면 어떤? 말씀하신 대로 카드사, 피지사, 은행 같은 중개기관들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붙죠. 이게 건당 보면 작아 보여도 쿠팡처럼 하루에 수백만 건씩 거래가 터지고 1년이면 수십조 원이 오가는데 거기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신용카드 수수료만 해도 1%에서 좀 많게는 3% 가까이 되고 거기에 또 피지사 수수료 같은 게 붙을 수도 있고요. 이야, 거래액 생각하면 정말 천문학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거, 정산 주기 문제인데요. 이게 보통 카드 긁고 나서 판매자한테 돈 들어가는 게 빠르면 다음 날, 보통은 한 이틀에 사흘 걸리거든요. D+1에서 D+3이라고 하죠. 주말 끼면 더 늦어지겠네요. 당연하죠. 주말이나 공휴일 끼면 더 늦어져요.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쿠팡 같은 큰 플랫폼도 자금 관리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아, 바로 이 수수료 그리고 정산 지연 이 두 가지 문제를 확 풀 수 있는 카드로 스테이블 코인이 떠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보는 그 결제 화면은 당장은 안 바꾸더라도 그 뒤에서 뭐랄까 백엔드 시스템에서 먼저 혁신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쿠팡에 입점한 수많은 판매자들한테 물건값 정산해 줄 때 그 내부 시스템에 먼저 적용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 판매자한테 대금 보낼 때 그런 과정에 먼저 스테이블 코인을 써보는 거죠. 아, 해외 판매자 정산이요? 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그냥 원화로 내지만 쿠팡 내부에서는 그 원화를 잠깐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C 같은 걸로 바꿔서 해외 판매자한테 휙 보내주고 판매자는 현지에서 바로 달러나 자기네 돈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요. 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쓰던 국제 송금망보다 수수료도 훨씬 싸고 속도도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와, 되게 효율적이네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군요. 마치 자동차로 치면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엔진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것처럼요? 네, 딱 그거죠. 내부 시스템 혁신에서 일단 비용 줄이고 현금 흐름 빨리 돌게 하고 그리고 점점 중요해지는 해외 거래 최적화하고 이 실리부터 먼저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 세 가지 비용 절감, 현금 흐름 개선, 해외 거래 최적화 이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쿠팡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얻으려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 가치가 바로 그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고속도로 비유가 진짜 인상 깊었는데요. 쿠팡이 왜 굳이 이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를 놓으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볼까요? 단순히 비용 줄이고 속도 높이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비용과 속도가 제일 크긴 한데요. 조금 더 넓게 보면 금융 서비스의 내재화라는 더 큰 그림도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금융 서비스 내재화요? 네. 기존 결제 시스템은 아무래도 외부 금융기관, 그러니까 카드사나 은행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기반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면 쿠팡이 이 결제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아, 직접 컨트롤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인프라를 가지고 판매자나 소비자한테 뭔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정산 빨리 해주는 걸 바탕으로 판매자들한테 뭐 수행 대출 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와, 단순히 길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까지 보고 있다는 거네요. 아까 현금 흐름 개선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저도 뭐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 팔면 돈 언제 들어오나 막 새로 고침 누르게 되던데 사업자분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세요. 기업한테 현금은 진짜 사람 피 같은 거거든요. 매출 아무리 높아도 돈이 제때 안 돌면 그냥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쿠팡처럼 물건 사와서 파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물류창고 짓고 이러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이 운전자본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네. 지금은 금요일 오후에 판 돈이 다음 주 월요일, 심하면 화요일에나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론적으로는 은행 문 닫는 시간이랑 상관없이 휴일에도 24시간 365일 돌아갈 수 있거든요. 아, 정말요? 24시간? 네, 이론상으론요. 그러니까 정산 주기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서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심지어 주말에도 돈이 바로바로 꽂힌다면 와, 판매자분들은 진짜 자금 운용이 훨씬 편해지겠네요. 당장 다음 물건 살 돈이나 뭐 직원 월급 줄 돈 걱정 같은 걸 덜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판매자분들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더 많은 물건을 갖다 놓거나 뭐 마케팅에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이게 결국 쿠팡 플랫폼 전체의 상품 다양성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거죠. 쿠팡 자체적으로도 자금 운영이 더 유연해지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해외 거래에서의 이점은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국가 간에 돈 보내는 거 이거 아직도 수수료 되게 비싸거든요. 평균 5%에서 7% 정도 한다고 하고요. 시간도 며칠씩 걸리고 환율 바뀌는 위험도 있고요. 맞아요. 복잡하죠. 근데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 모든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매력적인 기술인데요. 그럼 이런 변화 실제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한테는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단계별로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계는 내부 테스트하고 시스템 만드는 단계. 아마 지금 쿠팡이 이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이요? 네, 추정입니다만. 이때는 사실 외부 사용자들이 뭐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 정산 시스템 일부나 아니면 특정 해외 파트너랑 돈 주고받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써보면서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걸 테스트하고 노하우를 쌓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점들 찾아내고 고쳐나가는 시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2단계는요? 그때는 좀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나요? 2단계는 이제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조금씩 확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내부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또 규제 환경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명확해지면 특정 영역에서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이라면 예를 들면 해외 직구 상품처럼 달러로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소비자가 원화 대신에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결제하는 옵션을 주는 거죠. 직접이요? 네. 혹은 뭐 쿠팡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쓰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단계에서도 여전히 국내 규제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전면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사용자 그룹이나 상품군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정말 와, 쿠팡 결제 되게 편해졌네 하고 느낄 만한 그 3단계는 언제쯤 올까요? 3단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고 생태계가 확장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로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국내 원화, KRW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이랑 제도가 명확하게 딱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 법이 문제군요. 네. 만약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만들고 발행 요건, 어디에 쓸 수 있고 사용 범위, 어떻게 감독할 건지 감독 방안 이런 걸 명확하게 정해주고 관련 사업자 인허가 절차까지 딱 만들어준다면 그때는 정말 쿠팡 앱 결제 수단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딱 들어갈 수 있겠죠. 오, 혹은 뭐 쿠팡 스테이블 코인 지갑, 가칭 이런 서비스가 나와서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에서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충전하고 쿠팡 안팎에서 자유롭게 결제하고 송금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 시점은 전적으로 규제 당국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주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뭐 몇 년이 걸릴지는 지금으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키는 규제네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법과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본격적인 서비스는 힘들다는 거군요. 자, 그럼 다시 쿠팡 입장으로 돌아가서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쿠팡이 얻게 될 사업적 효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아까 수수료 절감 규모가 뭐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와,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쿠팡 연간 거래액이 지금 70조 원 넘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전체 결제 수수료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0.5%포인트만 낮춘다고 해도 연간 3,5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3,500억이요? 와. 물론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거죠. 이 줄어든 비용은 쿠팡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바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비자 할인이나 판매자 지원 강화하는 데 다시 쓸 수도 있겠죠. 수익성 말고 아까 정산 속도 개선 효과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게 판매자분들한테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산 주기가 뭐 D+2, D+3에서 거의 실시간이나 아니면 당일 D+0로 확 줄어든다면 이건 판매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특히 좀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판매자분들한테는 거의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그쵸. 물건 판 돈이 빨리 들어오면 그 돈으로 바로 다음 물건 사서 또 팔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니까요. 이건 쿠팡 플랫폼에 대한 판매자분들의 만족도나 충성도를 높여서 더 좋은 판매자들을 많이 끌어오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쿠팡 자체적으로도 운전자분 부담이 줄어드니까 재무적으로도 좋아지고요. 해외 사업 확장에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겠네요. 지금 쿠팡이 대만 같은 데도 진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쿠팡이 대만 같은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 간 결제나 정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해외 판매자한테 정산해 주거나 현지에서 마케팅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 뭐 해외 소비자가 직접 물건 살 때 결제를 받거나 이런 걸 처리하면 기존 시스템보다 비용이랑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쿠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딱 연결되면 국내외 돈 흐름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아주 매끄럽게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고요. 와, 정말 장밋빛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점 이면에는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나 위험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뭐 효율성만 너무 보다 보면 놓치는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스테이블 코인 문제 터지고 그랬던 것처럼 안정성 자체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리스크는 역시 규제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어떻게 할지 막 논의 중인데 아직 딱 결론이 난 게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쿠팡 계획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유통하는데 아주 엄격한 자본 규제나 감독 요건 같은 게 붙으면 사업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죠. 또 기존에 있던 뭐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외환거래법 같은 거랑 충돌하는 문제도 풀어야 하고요. 기술 자체의 안정성 문제도 있겠죠. 특히 큰 돈이 오가는 시스템인데 뭐 해킹이나 오류 같은 건 없을까요? 예전에 테라 루나 사태처럼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막 0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기술적 및 운영적 리스크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죠. 먼저 테랄루나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랑 USDC처럼 실제 자산을 담보로 잡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쿠팡은 아마 후자를 쓸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뭐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도 위험은 있다. 네, 담보로 잡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멈출 가능성, 또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취약점 같은 기술적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거래를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성능, 확장성이랑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 시스템 오류로 정산이 늦어지거나 잘못되면 그 파장이 엄청 클 겁니다. 소비자 보호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카드 결제는 문제 생기면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결하거나 뭐 환불, 차지백 받으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보호 장치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소비자 보호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이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예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했는데 물건을 못 받거나 사기를 당했다. 그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절차랑 누가 책임질 건지가 마련되어야 하죠. 그렇죠. 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건지, 자금 세탁 방지, AML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의무는 어떻게 지킬 건지도 중요한 문제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 수준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규제를 지키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사용자들 신뢰를 얻기 어렵고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올램프, 다시 원화로 바꾸는 오프램프 과정이 편리한지, 수수료는 어떤지, 또 세금이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늘 이렇게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쿠팡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가 앞으로 성공 여부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콕콕 짚어보는 Q&A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직접 코인을 발행하나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보면요. 쿠팡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좀 신뢰를 얻었고 규제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회사, 예를 들면 서클이라는 회사에 USDC 같은 외부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다 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직접 만드는 건 아무래도 규제 부담도 크고 운영도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좀 검증된 파트너랑 손잡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쿠팡 내부 시스템 효율 높이는 데 집중할 거라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뭐가 달라졌네? 하고 느끼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나중에 해외 직구 같은 특정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한번 시범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수수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실 공개된 게 없어요. 하지만 쿠팡 입장에서는 꽤 큰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요. 이 줄어든 비용을 나중에 소비자 가격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혜택으로 조금 돌려줄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에는 아마 내부 비용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 환불이나 거래에 문제 생기면 괜찮나요? 이 부분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기존 카드 시스템이랑 다르기 때문에 쿠팡이 따로 환불 정책이나 분쟁 해결 절차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기존 카드사 수중에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도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건 전적으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국회랑 금융당국에서 관련 법안이랑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는 있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딱 정해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규제 환경이 명확해져야 쿠팡 같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쿠팡의 이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라는 게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 하나 더하는 걸 넘어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굉장히 야심찬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무슨 코인 발행 이벤트 이런 게 아니라 결제 인프라 혁명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단추는 눈에 잘 안 띄는 내부 정산 효율화, 다음 단계는 해외 거래의 벽을 허무는 것, 그리고 최종 목표는 규제가 마련됐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내 결제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 아마 이런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쿠팡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 전략에 대해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쿠팡은 코인 장사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술로 결제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서 돈의 흐름을 바꾸려 한다. 네, 둘째, 목표는 수수료 절감, 정산 속도 개선, 그리고 해외 거래 편의성 증대,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그렇죠. 셋째, 당장은 내부 혁신에 집중하겠지만 규제라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우리 결제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쿠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술,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이 세 박자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질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쿠팡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은 뭔가요? 아니면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댓글 같은 걸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쿠팡의 시도가 만약 성공한다면 미래에는 은행 없이도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던데요. 과연 기술은 우리 금융생활을 어디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과 통찰력이 이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국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또 어떤 미래 결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흥미로운 금융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